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에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 대입 뻥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일고등학교 교사 박용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교육청 연구정보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연구사 전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샘플여자고등학교에서 진로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복입니다. 대입 뻥뻥은 2018년에 고입을 위해 만들어 큰 호응을 받았던 진로 뻥뻥의 시즌2입니다. 일단 두 분의 전문가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연구사님과 선생님은 진학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영어영문과를 졸업하면 어느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또는 심리학과를 졸업하면 어느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학과와 직업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또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유망한 직종이라고 해서 계속 유망하지 않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업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중시하고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중요시하고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성과 흥미를 중시해라.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신가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제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선생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죠. 왜냐하면 전형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합격했던 성적이라도 올해 꼭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적 얘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다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는 어떤 성적들을 좀 참고해야 될까요? 지원 가능 대학을 정할 때는요, 보통 2년에서 3년간의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 범위와 내 성적을 비교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에 계신 진로 전담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보통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성공적인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대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전형 또는 학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겼어요. 사실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면은 대학에다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나 있는 자신의 장점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와 관련된 분야를 잘했거나 또는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뽑는 겁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셨군요. 근데 학교생활기록부가 학교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 학교를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교 행정실에 가시면 민원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대입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올해 대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대입 설명회 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에 적극 참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설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연구사님 혹시 그 프로그램 좀 안내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우선 매년 1학기에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대입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권역별 대입 설명회는 충남 전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동하면서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시면 올해 대입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거리가 멀어서 참여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진학 토론마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이것이 실시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다가 여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보통 3학년쯤 돼서 이런 설명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참여를 하신다면 우리 자녀의 진로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설명회에 참여를 하시고 나면 나 자신 또는 우리 자녀만의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충남의 4곳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4곳은 천안, 논산, 서산, 내포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1시간 정도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라든지 그동안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가시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이 영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철이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 그리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체험 또는 모의 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논술에 참여해서 올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회도 참여해야 되고 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실습도 해야 되고 거기다 너무나 준비할 게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준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월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해서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우선 3월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학습 방법을 점검하는 것인데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는 희망도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동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금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기대보다 좋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엄마가 격려해주고 괜찮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어머님의 설거지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진심으로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의 자존감은 쑥쑥 자라날 거고요. 그 자존감으로 남은 입시 기간을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3월. 야, 입시생들은 3월부터 쉽지 않네요. 그러면은 4월 달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4월은 3월과 4월에 있었던 전국연합 평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 영역을 찾고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 중에 수학을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반드시 교과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5월 초에 있는 3학년 1학기 정기고사 준비를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 될 시기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5월 초가 되면 각 학교에 1학기 1회 고사가 실시되죠. 그럼 정기고사 끝나면 좀 쉬어도 될까요? 5월은 계절의 요양이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5월은 정기고사로 시작해서 수행평가로 끝나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차분하게 시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수행평가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수행평가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높이는 노력이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수행평가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과제를 정하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를 통해 전공 적합성을 높인다. 이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하는데요. 특히 전공과 관련된 교과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은 국어 교과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전공 역량을 키웠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 교과의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배운 것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활동을 한다면 수행평가 점수도 잘 받고, 또 선생님이 그러한 활동을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교과 세특도 풍성해지고 입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제 채점 기준표부터 바꿔야겠네요. 예, 어쨌든 수행평가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높인다. 예, 일석이조네요. 예, 그럼 5월 이후에는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6월에는 대수능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재수생 이상의 학생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이 재수생들 들어온다고 많이 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자신의 약점과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시간적 제한에 쫓기게 됩니다. 1, 2학년 때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을 관리하는 연습,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6월까지 힘들게 달려야겠네요. 하지만 7월도 달려야 되죠? 그리고 나면 또 재학생들이 아주 목을 메고 있는 2회고사 준비를 해야죠. 네. 그러면 일단 7월에 준비해야 할 거를 조금 더 짚어주시겠어요? 7월 2회고사가 끝나면 수시를 위한 대부분의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과 학과 그리고 지원 전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과 학과, 그다음에 지원 전형 전략을 7월에 준비하는 건 좀 이르지 않나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과 학과 지원 전형 전략 모두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대학을 기준으로 학과와 지원 전형 전략을 세우거나 또는 학과를 기준으로 대학과 전형 전략을 세우는 이런 식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기준을 세울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준을 세울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항상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기준점과 부모님의 기준점이 조금 다르면 이것이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학과는 상관없고 서울에 있는 대학, 즉 인서울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취업률을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학생과 학부모님의 기준점이 다를 때는 갈등의 소지가 있고요. 그것은 후에 대학을 입학한 후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라도 우리 학생들의 인생에 어떠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미리미리 자녀들과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 논의들을 해서 기준점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기준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그러면 기준 세울 때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준을 세울 때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는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첫째고요. 그다음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내용을 함께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교과 성적은 우수한데 비교과 내용이 좀 부족하다면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고,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이 고루 충실하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모의고사 성적은 수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를 예측할 때 활용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합격자들의 성적이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한데 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그 사실 입시 전문가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처음 입시를 하는 아이를 담당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란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수능 등급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합 9등급이라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요 4개의 영역에서 잘 본 거, 수능 점수가 좋은 거 3개의 영역 등급의 합을 구해서 그 합이 9등급 이내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 제 점수가 일단 좀 높으면 그럼 일단은 합격에 유리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충족 여부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격 요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과 전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대학과 전형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딱 그 느낌이네요. 예, 오늘은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죠? 예,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리플레이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는요. 대입 유의사항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입 뻥뻥이었습니다.